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코스피가 1% 급등이 나왔고 258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일봉으로 보면 직전 매물대를 살짝 뚫어 올렸고 올해 신고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1%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올해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오늘 고점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내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이 약간의 부침을 겪었었고, 반대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 또 한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관련주도 있죠.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 중에서 엔터기업, JYP라든지 SM, 오늘은 엔터기업이 코스닥 내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2차전지나 반도체 쪽도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모처럼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이후로 거의 4주 만에 돌파했고, 이번에도 외국인이 6천억이 넘는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1,000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두 주체가 모두 1,000억 이상 매수했던 것은 한 달 내에 처음인 것 같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72,300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확실히 외국인이 5천억가량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시가보다는 조금 밀렸지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1,000억이 넘는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지금 9거래일 연속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모처럼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의 급등이 나왔던 LG전자 870억가량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과거하고 비교해봐도 의미 있는 거래량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LG전자,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삼성전기 각각 이렇게 매수했네요. 그래도 여기 4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이 겹치는 종목이에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2% 급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1.3% 급등이 나왔고, 일단 S&P 500은 직전 고점대, 이 매물대에 살짝 걸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4200포인트를 돌파해주면서 올해 신고가 경신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고, 자, 다우지수도 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무엇보다 6% 급등이 나왔어요. 지난번 목요일에도 6.8% 급등이 나왔고, 또 금요일에도 6%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국내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제 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본 니케이를 보면 어제는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0.3%, 대만도 어제하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가 반대로 오늘은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더딘 경기 회복이 조금만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그렇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한 가지 이슈가 나왔던 것이 이번 주 목요일날 시한을 앞두고 있었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최종 타결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찝찝함으로 남아있었고, 시장에 한 가지 변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결이 되었다는 것은 당장 앞에 있었던 하나의 리스크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6월 FMCA,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일정들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날짜별로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기사를 말씀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하루 만에 24%였나요? 엔비디아의 급등이 나온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244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가했고 그 증가분이 인텔 시총을 넘어섰다는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아니고요. 하루 사이의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내 시장에 대입을 해봐도 하루 만에 증가한 시가총액 SK 하이닉스의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크게 증가한 것인지 스스로 한번 체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가 됐던 간에 이번 하반기에는 분명히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보름 사이에 13% 급등이 나왔고, 또 SK 하이닉스는 저가에서 고점까지 32%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신규 진입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저라면 이렇게 주봉을 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 22평선이 이쯤에 있죠. 그래서 그 매물대까지 조금은 근접했을 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요. 여기 초록색 선은 제가 엔베르프 선을 이용해서 주봉상 22평선에서 플러스 10% 정도? 그 정도 선을 그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 간에 조금은 과도한 슈팅이 나왔을 때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되었거든요. 물론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인 측면이라든지 조금은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위치에서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런 부분 항상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 LG전자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LG전자는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이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면 이쯤이죠. 작년 3월 13개월 만에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G전자하고 마그나 기업과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크게 밀어 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또 한 달 넘게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 종목과는 다르게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주를 보유하셨다면 일봉보다는 주봉과 월봉, 차트상의 그 움직임을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슈를 말씀드려 볼게요. 챗 GPT를 활용한 어플이 아이폰용 앱에 출시가 되었다는 한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챗 GPT는 올 초에 AI 관련주들, 그 업종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었고, 시차를 두고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의 큰 상승을 이끌고 있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챗 GPT는 PC에서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플로 활용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사용자가 훨씬 더 증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폰에 출시가 되고 또 갤럭시에도 출시가 된다면 이 AI 관련 컨텐츠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올해의 주된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측에서도 하반기에는 폭발적인 AI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만큼 이것도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좋은 기사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의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또 2차원지 관련주들도 조금씩 꿈틀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저점을 다지고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삼성 SDI도 4%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LNF도 저점을 다지고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같이 2차원지까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서 아무리 최근에 좋은 산업과 업종이라고 해도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런 부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과다하게 이격이 벌어졌다면 항상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시면
이런 구간이죠. 21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고 항상 이렇게 좁혀지고 또 다시 크게 벌어졌을 때는 다시 또 좁혀지는 이런 구간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도 그런 관점을 대입해 보시면서 너무 성급한 투자를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이 5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도 맑은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